네,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글로벌 증시 동향과 또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은 어제는 좀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국채 금리가 갑자기 또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죠. 네, 국채금리가 하락한 건 뭐 정확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추측하기를 지금까지 이제 뭐 연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있고 양적 완화에 대한 그래서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좀 긴축을 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원자재가 상승도 있고 경기 호조가 이제 지속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금리 상승이나 아니면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이 좀 변화를 할 것인가. 근데 이런 것이 사실상 지나치게 좀 우려를 했다 이런 것으로 좀 판단이 돼갖고 채권 투자자들이 부분적으로 포지션을 좀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단기물은 좀 오르고 뭐 장기물은 금리가 좀 떨어지고 뭐 이런 변화가 있었을 텐데 네. 간밤에 보면 단기물하고 10년물하고 다 같이 떨어졌죠. 예,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같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포지션 변경 자체가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스프레드는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물, 그러니까 단기물은 적게 빠지고 10년물은 장기물은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 차이가 좀 줄어든 걸로 봐서는 이 말씀드린 대로 긴축 전환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해서 장기물, 그러니까 이제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매입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장엘리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경제 회복이 빨라질 것 같고 연준이 빨리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라고 월가가 반응하는 거는 조금 좀 다른 분위기 아닌가요? 예, 그게 아무래도 시차가 좀 있고 속도 조절을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하루 정도 금리가 좀 하락한 것은 추세적으로 뭐 어떻게 안정세에 좀 들었다. 1.7% 정도 수준으로 안정세에 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뭐 하루 이틀 정도 포지션 저기 보면 매수 물량이 좀 많아갖고 좀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중 전체 금리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 일주일 된 기사인데 왜 중국이 작년 10월 이후로 미국 국채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사들인다. 그래가지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억 달러치 정도를 사들였더라 하는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혹시 중국이 이 미국 국채 시장에서 매수세로 강력하게 등장한 건 아닌지.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내 어떤 시중금리에 영향을 좀 주기 위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 참여를 해서 뭐 간접적으로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중국 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씩 밝혀지지 않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국 내부의 어떤 금융 정책에 좀 어떤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조치들도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굉장히 복합적인 의도에서 미국 국채를 사는 걸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자기들의 어떤 금리 압박도 좀 줄어든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어떤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상당히 가능성 있는 음모론 아닌가요? 일단은 또 기술주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결국에는 뭐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었잖아요. 애플이라든지 뭐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흐름이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저께 김기성 의원님께서 뭐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진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제 전일 다우랑 S&P가 최고점을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숨고르기, 반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저께 주가가 이제 지수가 좀 빠진 게 전반적으로 그냥 흘러내린 게 아니고 장중에 계속 등락을 하다가 이제 장 마감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 시즌을 앞두고 매수랑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교환되면서 그래서 어떤 혼조세를 약간 보였던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교체 매매도 일어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전일 급등에 대해서 또 반락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뭐 항공주라든지 뭐 크루즈, 뭐 경제재개 수혜주, 뭐 강세 뭐 계속되고 있다고 이제 뭐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네. 뭐 인프라 투자 계획이라든지 백신 접종에 힘 있는 뭐 경기 회복 기대감 있다고 네.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이제 백신 접종이 이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카니발이나 노르웨이 크루즈 그리고 캐리비안 그 로얄 캐리비안 같은 이제 크루즈 회사들의 어떤 그 등락이 그러니까 급등이 눈에 띄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크루즈 회사들이 CDC 그 질병예방통제국에 운항 재개 통보를 이제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특히 이제 노르웨이안 크루즈 같은 경우는 7월 4일 날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운항이 가능한지 7월 4일이면 독립기념일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독립기념일에 뭐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백신을 통한 코로나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좀 맞물려서 상징적 의미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뭐 백신 접종 속도 그리고 뭐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대한 그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실적으로 전혀 그 이어질지는 좀 모르고요. 7월 달은 굉장히 빠르고 다른 기업들의 어떤 크루즈 그 운항사들의 어떤 그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만큼 준비가 됐다 이런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크루즈 운항을 재개해가지고 어떠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예. 그런가 하면 제가 미국 있을 때 크루즈를 한번 타봤거든요. 아. 그 카리비안 가는 걸 네. 타봤는데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 탈 것 같죠. 네. 네.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좋은 선실 아니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네. 가서 보니까 대부분이 뭐 이 인종에 따른 구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스페니시나 흑인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아시안들이 많고 네. 오히려 백인들은 별로 눈에 띄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크루즈업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는 밑바닥 경기가 살아나는 걸로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조건이 크루즈를 탑승해서 운항을 할 때는 크루즈 탑승 인원은 그 백신 접종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 의미이지 실제로 그게 얼마나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실적을 다시 회복할지는 약간 좀 다른 얘기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은 월가에서 미국 증시가 조금 이달 들어서 조금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 증시를 견인한 것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작년 말에 하반기에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을 계속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 구간에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다른 그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았던 것은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인플레 우려 그리고 금리가 조정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이제 겹쳐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 조정이 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 회복과 이 기업들의 실적은 맞물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도주의 실적 개선은 예정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 2조 2천억 달러 그 인프라 투자 계획 때문에 묻혀지고 있는데 이미 1조 9천억 그 달러의 부양책이 한번 그렇죠. 나왔었고 이미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2분기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그리고 경기 호조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예상이 된다면 이 자금들이 사실 이 자금으로 뭐 그 일상생활에 쓰기도 하겠지만 이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니까 네. 2분기에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에 어떻게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의 어떤 가격 밸류에이션 평가에 다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이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는 성장주, 민감주를 나눌 게 아니고 네. 우선은 실적을 단기적으로는 좀 챙겨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지금 다가오는 FO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네.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 9일에도 IMF 패널 회의에도 참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 공식석상에서 어떤 언급을 할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번에 상원의원 이제 의원 청문회에서는 뭐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축소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2023년까지 제로금리에 대한 그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다른 방송에서 파월 의장은 뭐 자기 생각에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과열 국면에 경기가 회복하는 속도가 좀 빠르다 보면 이 양적 완화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슬쩍 이제 비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 IMF의 패널로 참석하고 또 연준 의사록에 공개되는 거에 대한 어떤 해설에 있어서 뭐 이 경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좀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뭐 여전하다. 이 여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좀 약간 심리적으로 그 이제 투자 시장에 안정적 신호를 보이는 것이지만 아, 우리는 좀 많이 회복하고 있다. 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단어를 쓴다 그러면 그건 약간 그 시장이 좀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뭐 앞당긴다는 직접적인 사인이 없더라도 지금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파월 의장의 해석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간다면 이거는 시장의 악재가 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인데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인식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그걸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또 서학개미 분들 조금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거랑 좀 맞물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회복이 확실하게 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라면 이건 이제 통화정책장에서 그 양적 완화를 좀 줄이겠다 이런 신호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것이란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그런 어떤 통화정책의 변경이라는 얘기는 그 한편으로는 반대편에서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뭐 3,000명이 넘는 이코노미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확한 어떤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적 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뭐 어떤 조정보다는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조금 좀 파월 의장이 그 어떤 완화를 갖다 해제하는 시기를 좀 앞당길 듯한 분위기를 보인다 하더라도 2분기는 좋을 거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보던데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장이 뭐 잠깐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문제 없이 쭉 갈 수 있을 여력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좀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뭐 그동안 중국을 좀 등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또 금융지주 회사와 또 관련한 규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제에 엔츠그룹이라든지 텐센트 등이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의 통제를 받게끔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 기업, 민간 금융회사나 민간 결제회사를 중국 그 공기업이나 중국 당국이 대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건데 직접적 개입을 한다 그러면 시장 내에 이제 이미 상장돼 있는 민간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중국 당국의 정부의 어떤 그 통제가 들어간 직접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공기업의 형태로 가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뭐 여기에 일단 자격 요건을 좀 두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인사권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들어보면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보면 고위 경력 고위 임원이 되려면 학사학위 이상의 뭐 금융산업 종사자 뭐 8년 뭐 이런 그 경제 관련 분야에 10년 이렇게 있어야 되고 회장 부회장은 유관 분야에 뭐 10년, 뭐 경제 분야에 10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본다면 이 창업자들은 사실 경제 분야의 근무자들이나 여기 고위 임원들은 경제 분야의 근무자가 아니고 그냥 순수한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맞냐 안 맞냐는 중국 당국의 의지에 좀 다른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일반 그냥 결제회사나 금융회사 한 파트를 받고 있더라도 중국 당국에서 금융회사, 지주회사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자가 되는 그런 그 정책 그 어떤 입안자들은 중국 당국의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만 그 자리에 간다고 볼 수 있겠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인민은행이나 공상은행 그러니까 제도권 은행들의 업무 영역을 엔치그룹이나 텐센트가 지금 침범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제도권 금융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은 도저히 손을 놓을 수 없다. 그 입장에서 봐야지 지금 엔치그룹이나 이 텐센트에 대한 규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무래도 이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은행 업무라는 것 자체를 갖다 민간에 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그 민간에 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제나 이제 대출 서비스의 부분적인 개인 B2B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음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데 그 제도권도 민간 기업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직접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놓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주 장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장은 이제 그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이 좀 충분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도 좋고 또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기술주 중에서 그냥 단순한 성장 기대감이 아니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가치주화돼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미 그리고 뭐 어떤 투자은행들의 어떤 악재가 됐었던 아케고스 캐피탈 같은 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난다 그러면 그 금융주 가치주의 어떤 실적도 상당히 계속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시장은 뭐 약간씩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상승 여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뭐 성급한 매수보다는 이런 그러니까 반락하는 그런 또 조정 일일 조정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하시면 뭐 성공적인 그 어떤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제 조금 조정받은 거는 말 그대로 건강한 조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더 올라갈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저 안 갖고 있습니다만 네.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이 매도의 기회를 삼아야 될까요? 네. 아니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네. 더 이상의 이익을 기대를 해야 될까요? 아, 테슬라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 조정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네.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추가적인 악재는 별로 없고 뭐 어떻게 트위터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큰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단 뭐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고점이라 하면 $900을 또 800불 후반대 900달러 말씀하시는 네. 그 가격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격을 터치를 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뭐 좀 근접한 가격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나라 그 테슬라 주식 갖고 있는 사학개미가 9조 원 넘게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분들 앞으로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보다는 트위터를 좀 확인을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멀린 78의 이민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